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학생부에 대한 녹음을 진행합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죠. 2019년 11월 28일 날 발표가 났는데 발표 주체가 교육부 학생부 종합전형조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된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수 기자님께서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비교과가 이제 대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던가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된다. 네. 고교 프로파일이란 건 이제 학교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어필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부 평가 기준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대학이 좀 더 그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들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청취자분들께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 고2, 고3이랑요, 현 중3, 고1이랑요, 현 중2랑요 달라요, 학생부가. 그래서 이걸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눠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현 고2, 고3, 현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똑같고요. 네, 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 중3에서 고1은 그래서 사실은 현 중3 애들에 대한 게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발표를 그냥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 중3 애들까지 했을 때는 이제 방과 후 학교 같은 게 이제 기재가 안 되고요. 교과 안에서는.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이제 기재가 하나만 됩니다. 네. 30자 정도밖에 네, 안 되죠. 하나만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논문 이런 건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에서는 좀 이제 특기사항 같은 건 미기재가 되고, 진로 활동도 이제 진로 희망 분야를 원래 쓰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대입에서 역시 미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어머니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은 자율 동아리와 수상 기록이 하나씩만 연간 하나 혹은 학기당 하나씩 이렇게 더 제한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현 중3과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가 된 거에 따르자면 현 중2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2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 모든 비교과가 다 반영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교과는 과목당 500자거든요. 네, 그런데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이제 미기재가 되는 거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이 일단은 미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이랑 자율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금 500자. 24년 학년도고 중2 학생들부터 비교과 영역은 자율활동, 그 다음에 정규동아리,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 부분이 요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게 돼서 실제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게 자율활동 500자 그대로 들어가고요.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가 안 들어가는 거지 정규 동아리는 들어가요. 500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이 이제 그렇죠. 학교 밖 봉사활동이 안 되는 미반영이 되는 거고, 학교 봉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또 봉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위탁을 하든 뭘 하든 봉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진로 꿈쓰는 거. 그거는 이제 미반영이 되는데, 그냥 700자 쓰는 거 그냥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봉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어요. 다 그냥 있는 건데 없는 것처럼. 자율 동아리만 없어졌고. 네,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서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항목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뭐만 언급이 되냐면은 자율 동아리를 못 만드는 거랑 그 학교 밖 봉사를 좀 정리해 줬어요. 예, 그것만.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미반영한 건데, 이 수상 경력 미반영을 이제 비교과 금지의 어떤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독서 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책을 자동 봉진에 써야죠. 그렇습니다. 세특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뭐 흐트러뜨리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독서 활동을 흐트러뜨렸거든요. 그렇죠. 네, 세특이랑 자동 봉진에 흐트러뜨리는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제 봉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의견란에다가 또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독서가 이제 내용은 못 적고 어차피 도서명과 도서명과 저자만 쓰니까 그게 뭐 또 어차피 확인도 불가능.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오히려 그냥 쓸데없이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니 이걸 갖다가 진짜 읽은 책,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책, 그리고 변화된 활용한 내용. 네, 활용한 내용을 실제 적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도서 활동, 독서 활동을 모두가 적으라고 하면 나아요. 이게 왜 나으냐면은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적당한 책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어. 막 세특 이런 데 아무 데도 책이 없어.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책을 한 권쯤은 한 서너 권쯤 읽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비교과가 없어졌다.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서 반영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자동봉제는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프로파일이 전면 폐지된 거가 되게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했는데. 학교 프로파일링은 사실은 그 서울대가 제일 열심히 했고요. 서울대가 제일 열심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프로파일링을 할 만한 대학들은 별로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대학은 없었고요. 엑셀로 학생들의 성적 정도만 체크하려고 했었던 거지 실제로 학교별 특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내용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자소서 폐지한 거. 자소서 폐지한 게 학종에서는 자소서 폐지한 게 가장 특이사항이라고. 학교 프로파일과 자소서 폐지. 이게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소서를 왜 없앴을까요? 자소서 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아니 저한테 오면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뭘 그 자꾸 돈을 써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셔가지고서는 사실 자소서 있어야 돼요. 대학들이 평가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글쓰기 교육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요. 자소서 폐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수 기자님은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저기 우리 그 발행이님 이거 애들이 힘들어하죠. 힘들어해요. 그냥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 못 써서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라는데 그걸 갖다가 못 쓴다고.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래서 지금 속상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입시에서 자소서가 주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자소서 폐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글쓰기 능력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차피 이 자소서가 대입시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발휘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니까 좀 폐지한 것 같고요. 대학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쉬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쉬워하려나? 이미 한양대가 자소서 없이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소서 없이 뽑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어차피 좀 자소설인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입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있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소설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기소개서로.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쓰는 걸로 정말 훌륭한 건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쓸만한 어떠한 쓰기적 형태의 교육,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자체는 쓰기나 말하기나 그쵸? 발표나 프로젝트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자소서가 교육과정 상으로는 예전에 뭐 다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말하고 발표하고 쓰는 거가 기본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소서를 폐지하니까. 저는 100% 이렇게 되면 학종도 면접 본다고.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근데 면접 얘기가 빠졌죠. 면접을 제한하겠다. 그런 건 없죠.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대학은 면접을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못 보니까 면접을 봐야 되는 이제 거죠. 서울대 일반 전형을만 놓고 본다면 거기에 그게 없잖아요.
네. 최저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냥 정말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면접만 보거든요. 그런데 네네. 사실상 변별력은 면접에서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 뭐 서울대는 면접을 강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 형식적으로라도 보지 않았던 면접을 보지 않았던 대학들도 자소서를 폐지하면은 면접을 봐야 되는 인성 상황이에요. 면접에다가 더 하겠네요. 애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애를 보고 너 어떻게 지냈니? 네, 그거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부를 놓고 그거하고 제시문형 면접도 보겠네요. 그렇죠. 제시문형 면접은 학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지만 학생부를 크로스 체크하는 면접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자기소개서에 평가를 했었던 내용들로 대체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맞아요. 현장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겠다. 이런 어떠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문장 표현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문장 표현들을 쫙 만들어 놓고 골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이 있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교회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교회 수상실적 인증 취득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전에도 안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학부모님들은.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성에 대한 강조가 일단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종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가서는 교과 싸움과 교과에 관련된 세특 싸움이 지금도 사실은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직윤과 일반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평가 항목을 놓고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뽑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뽑는 게 교과 과정이거든요. 교과 세특에서 질문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꼭 점수로 우리가 환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점수로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 좋게 말씀드린다면은 75% 정도, 100점 중에서 75점을 그전에도 교과 세특으로 평가를 했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수상실적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1등급을 못 받아도 생명경시 1등급을 받으면 이제 보완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영역은 지금 교과 세특으로 집중되게 되는 교과 그런 효과가 성취도와 있겠죠. 세특. 네. 그렇죠. 두 가지가 핵심이 된 거죠. 그리고 앞서도 우리 그 발행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동봉진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봉진이 살아있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현 중학교 2학년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가장 이제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독서를 이제 미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부에는 기재하지만 대입 자료에서 미반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독서를 결국은 애들이 책을 안 읽진 않잖아요. 수행평가서에서 책을 읽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교과 세특이나 자동봉진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떠한 그런 거가 내용들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네. 달라지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는 그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달라진 게 저는 눈에 띄게 별로 없네요. 저는 없어 보여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방식을 놓고 본다면은 그냥 특별한 몇 가지만 제거하는 정도에서 이제 언론의 이슈를 제공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뭐 비교과를 없앤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동봉진이 살아있으면 비교과를 없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표현에 따르자면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을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자동봉진이 제가 아까 이제 폐지된다고 말했던 비교과라는 것도 결국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뭐 예를 들어 자율 동아리 같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비교과를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얘기도 비슷한 방향인데 결국은 비교과 활동이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이 폐지가 된다면 예. 그 비교과를 어떻게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표현을 해내겠느냐.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세트가 안에서 표현을 할 것이냐. 그 학생이 연구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역시 정규 교육과정 안에 정규 동아리 안에서 표현을 하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더 정교해졌는데요. 저는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예. 입장에서는 정량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느냐의 차이가 되는 건데 어디에 쓰이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러면 학생부 안에서 스토리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역량이 오히려 학교에서는 좀 선생님별로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봉사도 이거 교내 봉사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 교육봉사 같은 걸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교내 학교 선생님이랑 외부와 연계해가지고 교육봉사를 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할 수 없는 학교가 있고, 사실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늘어났죠. 그렇죠. 엄마들은 부담이 좀 줄었고. 예, 그러니까 외부 봉사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봉사는 이제 엄마가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그러면 달라진 거죠. 뭐. 근데 이건 명확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은 봉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도해서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엄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엄마의 영역이었다가 학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안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1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2개의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교육봉사를 시켜서 외부로 애들을 내보내고 그걸 교내 동아리 활동의 영역으로 해서 학생부에 기재를 한다면 나머지 학교들이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리가 잡히겠죠. 예, 그래서 봉사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겠죠. 인성교육진흥법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학부모의 그리고 학생의 부담을 학교가 좀 가져가 주는 건데,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자면 거기서 학교 간 격차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학교 설명회 같은 데 다녀보면은 다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봉사 안 중요합니다. 학종에서 봉사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뭐 학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충격이네요. 학교가 봉사 아니 학종으로 대학 갈 때 네네. 봉사 어머니들이 이 학종 준비할 때 가장 머리 아픈 게 봉사예요, 사실. 봉사를 엄마가 알아봐 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학기 중에 어려우니까 방학 때 또 봉사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머리가 아팠는데, 사실 학종에서는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는다. 인성적인 부분은 봉사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교과 항목에 다 이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너무 양적인 봉사에 그거는 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봉사가 메인인 적은 학종에서 메인인 적은 불가능하죠. 봉사를 잘한다고 대학에 가면 뭐 누구나 대학에 가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봉사가 어느 항목, 어느 영역에서 그러니까 독서를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잘한다고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애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독서를 했다. 이 아이가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뭐 요 정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어떤 학교들은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사범 계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든가 이런 쪽의 진로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가 이것을 주도해주는 어떤 봉사 동아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유리하겠죠. 아이들이 저는 이런 활동을 마음이 해줘야 되게 돼요. 놓여요. 학부모 입장에서. 문제는 제가 이걸 봤을 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부담을 학교로 전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세특에 관련돼서도 그 학교 선생님의 부담을 되게 증가시킨 안이에요. 지금 이 안이. 그러니까 이 안은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형태의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수 기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거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이 안이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이 많은 형태의 업무를 온전하게 치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학교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이제 봉사를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아니요,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과 세특도 다 기록하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정규 동아리 활동에서 모든 걸 녹이라는 거거든요. 독서를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가 책을 읽은 것들을 자동봉진에 어떻게든 선생님이 기록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애가 야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가 야무지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의 업무는 그만큼 늘어. 그러니까 이게 독서가 얼마나 편했냐면 선생님들이 독서가 얼마나 편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언제까지 적사가 해고 오고 언제까지 독후감 써놓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봉사도 야 언제까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기록에 올려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의 기록을 500자 정도까지 쓸 것을 강요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부의 기록의 양 자체가 생각 외로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각 개별 학교의 선생님들이 온전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좀 더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좀 선생님들의 처우도 좀 잘 개선해주겠다 이런 말도 좀 있었으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이번 발표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잘 한 것 같죠?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4.13 총선을 위해서는 좋은 학원 원장님들도 좋아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만 안 좋은 건가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이 만약 담임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거기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를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별로 열정이 없으시다? 끝난 겁니다. 근데 뭐 원래 학종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제도를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이 그대로면 편법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제도가 바뀐 과정에서 혼란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그럼 교사 여기서 역량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전혀 구체적이라고 제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교사들의 그 일관적인 역량을 어떤 식으로 길러줄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만약에 아까 제가 약간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럼 실제로 담임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받는 불이익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도 만능주의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실현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게 이제 행특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행특 항목을 없앤다라는 설도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의 어떠한 주관성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강화됐죠. 근데 강화됐어요. 그 안에 비교과를 넣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화됐어요. 학급 담임이 수시로 관찰하여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 의견으로 3년간 총 1,500자가 기재되며 1년당 이제 500자니까 교과 학습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이 비교과라는 영역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교과라는 영역을 행특에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비교과 혹은 종합 의견란에 대한 어떤 작성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 책 읽은 거 써와. 네? 책 읽은 거 써와. 이 아이는 붙이는 거죠. 이렇게 뭐를 읽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원래 취지가 인성적인 요소 배려 그렇죠. 나눔 선생님의 협력. 자유롭고 인성적인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추천서 같은 그렇죠. 형태인 건데 그게 그런 항목이 그대로 살아 있나요? 아니면은 그 항목 없어졌나요? 더 넓어진 거죠.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행특을 교과 학습과 비교과 학습을 모두 포함한다고 얘기해 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학습을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학습을 써도 된다는 것은 얘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가 어떤 영역을 했는지, 심지어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동아리 활동 이외에 공공공에 대한 활동을 더 추가적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행특으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자율 재량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게 뭐냐면 학생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적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작성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기속 재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 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 맘이야. 한특은 내 맘이야가 그동안 강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수 기자님이 그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행특의 근거를 이게 왜냐면 이제 인성 중심이거나 담임이 관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팩트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거들을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근거들을. 저는 그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학종에서는 학생부 상에서는 제가 예상했듯이 글자 수라든가 내용들에 대한 항목이 몇 가지 달라질 뿐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 학교 프로파일과 자소서 폐지. 예, 그 정도다. 요 정도 자율 동아리 폐지. 자율 동아리 폐지 정도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바깥에서 봉사활동 안 해도 된다. 학교에서 해라.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서 그 학부모들이 가장 현실에서 힘들어했었던 것들은 제거해주겠다. 그리고 소논문 금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선 소논문은 작년에 이미 금지. 그러니까. 2022 때 금지. 근데 그냥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소논문이 이제 비교과에서 소논문을 이제 기재가 안 되니까 나타난 현상. 탐구 보고서. 탐구 보고서가 과목마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짧게 프로젝트를 과목마다 하는 상황이 돼서 과목마다 애들이 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게요. 소논문과 탐구 보고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예전에는 이제 소논문 대회, 논문 탐구 대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학술제, 탐구 보고서, 프로젝트 탐구 보고서 대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실상 똑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편법이죠 결국. 그러니까 편법이 아니라 그동안 언론이 소논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두려움을 현실에서 심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소논문 자체가 편법이었는데 또 다른 편법으로 계속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학종의 현실에서는 소논문이 그렇게 크게 사교육 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었어요. 가장 학종에서 많이 문제됐던 게 한 애한테 상을 다 몰아줘서 그 애가 상 많은 애가 될 수밖에 없고 소논문은 또 밖에서 써오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상 아무도 주지 마. 예전에 입학사정관 제도였을 때는 그걸 또 학교 밖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차 다 줄여서 좋아지고 있어요. 공정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모든 부담은 대학에게 떠넘긴 거죠. 어떻게 본다면. 대학과 선생님이요. 대학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떠넘긴 거고 사실은 학생들은 제가 저는 볼 때는 면접이 강화될 거라는 거에 한 표. 네. 대학별 고사. 예. 그냥 그리고 제시문형 면접이라던가 예를 들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풀이가 되지 않을까 면접이. 근데 저는 계속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학교 가서는 눈치 봐야 되고 학원 가서는 또 수능 잘 봐야 되니까 눈치 봐야 되고 학생들이 저는 좀 가장 안타깝습니다. 눈치를 잘 보는 거 원래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원래 눈치 많이 원래 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인구 감소 시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0.8명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별로 세계 1위 사람이 귀해서 괜찮아요. 출산율 0.8명.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린다면 학종에서 그 비교과 영역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항목이 폐지된 게 아니다. 자동봉진이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건 정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정규 교육 과정을 봤다라는 거고. 폐지가 안 되죠, 그거는. 행특, 종합 의견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독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미반영이 되었지만은 독서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그 현실을 우리가 만약에 반영한다. 지금도 사실은 진로라든가 동아리 속에 독서가 끼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독서 활동란에요 무임이에요. 그거를 학기 말에 이제 막 정리해서 내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서류에서 많이 읽었네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학종에서의 독서의 트렌드는
그거를 그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풀으라고 제가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들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책 읽고 올리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그냥, 읽어라 이렇게 볼 수가 학생부 있겠죠. 자체가 그냥 자기소개서가 되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그 해야 될 안에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정교해져가는 과정도 속에서 얘기하고 만들 나니까 수 정리가 있을 싹 되네요. 것 같아요. 원래 말하면 다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말하면 오늘 제가 이걸 기사로 쓸 거라서 지금 아유, 선생님 두 분 취재를 예약해놔서 아이고. 네네.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오늘 이게 말하면은 정리되고요. 또 글 쓰면 더 정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2개 찍은 거 다 티나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지 않았는가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봅니다.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